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어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타면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커진 이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다 보셨겠지만 사상체육과 랠리를 3대 지수 다 했다가 결국 막판에 약간씩 밀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계속 사상체육가로 갔지만 다우지수는 약간 밀렸고요. S&P 500은 뭐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두 개 모두 그냥 어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수는 일단 마감됐습니다. 빅테크가 움직이는 거는 쉽게 시가총액 상위 5개, 6개가 움직이는 그런 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소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오늘 하루 종일 어저께도 약했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계속된 것이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갔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또 한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넷플릭스의 효과가 갖고 오는 빅테크의 컴백. 이것이 시장을 설명하는 단적인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3% 정도 내려간 반면에 기술주는 어제에 이어서 1.3% 정도 올라갔고요. 어저께 이제 강했던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잖아요. 어저께 넷플릭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도 이제 강보합 정도 유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플이나 이런 빅4가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한 1, 2주 앞두고는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을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에 대한 실적 전망을 144에서 150으로 얘기했습니다. 장중 체육가는 아니지만 오늘 종가를 보면 사상 체육가를 다시 한 달 만에 기록했고요.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한 깜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애플은 정식 결산을 애플의 회계연도로 보면 9월 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것이 애플로 보면 1분기인데요. 1분기에 워낙 지금 아이폰 12가 많이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이폰 12도 라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쉽게 해서 비싼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라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전체 매출의 56%. 그러니까 샀다면 신경해서 미니나 이런 것들을 작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비싼 걸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예상컨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인데 막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 주변도 애플 살 때 뭐 다 비싼 라인으로 프로로 이제 뭐 큰 사이즈 고급 라인으로. 이게 지금 3주에서 길게 5주 기다린다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심리 그리고 앞서 뉴스 잠시 전에 들으셨지만 바꿔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중국에서 화이에서 뭐 아이폰 바꿔 타는 사람들 있고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도 기대해 있지만 미국 보도로 보면 바꿔 탈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이폰의 독주가 좀 이어지고 있겠고요. 구글도 지금 오늘 또다시 이틀째 사상 최고가입니다. 파이퍼 샌들에서 목표 주가 2,05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기존에도 4,000달러 넘는 게 왕왕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제가 알기에는 4,250달러 정도짜리가 있을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3650에서 그냥 4,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 얼리 스테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완전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를 이제 표현하면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많이들 컸다고 얘기하고 이제 누구나 다 쓴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기엔 시작도 안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빅4를 포함한 빵 주식이 지금 완전히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이번 최근에 있을 강세장에서 뭔가 하나 좀 미심쩍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최고 기업들이 약했던 거거든요. 최고 기업들이 이런 거죠. 물론 테슬라는 빵이 안 들어가죠. 뭐 테슬라도 대단하지만 테슬라는 계속 살아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딱 작년 8월 말 9월 초 이후 횡보였거든요. 물론 사상체육과 간혹 애플이 같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시장의 어떤 한편에서의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게 끝물이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고요. 경제 지표는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아쉽습니다. 92만 5천 명 정도 예상됐었는데 90만 건인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보면 크게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용 사정은 좋지 않다.
네. 2024년이 돼야지 정상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귀를 의심했는데 2024년이라고요. 네, 그건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한 3년 정도 회복 기간을 갖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서 없어진 일자리가 2천만 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얼마가 회복됐냐면 반이 회복된 거예요. 반. 1,000만 개가 회복되고 1,000만 개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상으로 100% 돌아가면 똑같이 돌아가면 1,000만 개가 언젠가 회복되겠죠. 연말이건 내년쯤 회복되겠지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연준에서 몇 번이나 얘기한 거거든요. 2023년, 2024년에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의 생활 패턴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업무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하건 어찌 됐건 인공지능하고 로봇도 자동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직접 필요한 일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표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마감 이후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에서 그 기대감의 랠리를 펼쳤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조정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시죠. 인텔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주식이죠. 작년 내내. 사실 작년뿐만 아닙니다. 막 2, 3년째 계속 흘러내리면서 인텔 정말 기대할 것도 없다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도 계속해서 나온 것이 아이폰 애플이랑 좀 헤어진다. 왜냐하면 애플이 자체 칩을 개발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자체적으로 그 칩을 개발한다는 얘기하고 뭐 수많은 얘기 나오니까 애플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물론 AMD랑 경쟁에 밀리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이제 차세대 제품의 생산이 지연되는 걸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 두세 차례 개파락을 했었는데요. 냉정히 보면 이제 실적은 오늘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PC가 많이 팔리니까 PC를 사면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AMD를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인텔도 좋은 거죠. 그래서 썼는데 그래서 예상보다 좋게 한 상당히 오늘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시간에서 오늘 주가가 조금 밀리는데요. 제가 볼때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주식을 볼 때 어떤 목표 주가나 큰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 크게 성장수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100% 내재 가치만 보는 그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텔은 대표적으로 지금 본질 가치보다도 지금 가격이 안 좋다, 떨어져 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62 정도가 제 기억에는 딱 그 언저리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크게 밀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나름 이게 그래도 2% 정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의 어떤 대상은 되는 것만은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정도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번 다크호스로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 올라와서 좀 민망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포드죠. 예, 포드인데요. 네. 포드가 다시 이게 뭐 $11, $12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14달러만 되면 훅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 네. 예전에 이거 포드랑 현대차랑 한번 비교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가 이제 싼 건 사실이거든요. 절대 가격이 싼 겁니다. 절대 네. 가격. 이러면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다. 그거는 GM보다 훨씬 약합니다. 지금 평가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포드나 올라가는 것은 GM이 가니까 쫓아가는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 주식, 개장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작년에는 방어적 섹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P&G 같은 것이 가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경기 회복되면 경기 민감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라면의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는 거지 포드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짐 크레이머 이런 사람들도 포드 사람만 얘기하는 거 저도 보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큰 기대는 하시는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나 같은 경우가 오늘 주택건설 업체가 또 신규 주택 창고 건수가 아주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레나 같은 것도 뭐 오늘 주가 급등했고요. 주택건설 업체만 포함된 ETF가 ITB라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SNS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트위터는 약간 쉬고 있는 반면에 스냅은 지금 최근에 등락이 있지만 조금 살아있고 뭐 의견 좋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파이퍼 샌들러에서 스냅은 매수 의견 그리고 반면에 트위터는 중립 의견을 바꿨고요. 페이팔이 지금 다시 사상 최고가로 막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먼저 그 소위 비트코인이라든 그쪽에 거래를 처음에 시켜갖고 많이 먼저 히트 친 것이 그 스퀘어거든요. 스퀘어는 요즘 쉬고 있는데 반면에 또 페이팔이 좀 늦게 들어갔지만 그 거래 시장에 이게 양쪽 다 이게 스퀘어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직접 비트코인 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인데 오늘 여하튼 사상 최고가 같고 BTIG에서
매수해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 300달러를 제시했고요. 넷플릭스는 하루 늦었지만 디지뱅크에서도 중립에서 매수 6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봤는데 경기 방어주에서 이제는 민감주로 좀 판도가 바뀌는 그런 흐름도 체크를 해봤고요. 주택 경기, 주택 건설 뭐 그쪽의 이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적 시즌마다 사실 우리는 불안해지는 그런 좀 우려감도 있고 과연 실적이 잘 나올까 하는 걱정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시즌 하면 이제 미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은 실적 좋으면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처음 이제 주린이분들은 미국 주식 주린이분들 특히 한국 주식을 경험 오래 하신 분들은 일단 실적이 좋게 나면 팔고 봐야 돼. 차익실을 하면 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일단 많이들. 뉴스 나오면 팔아야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정답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2013년 이후에요. 그 실적 시즌,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닝 시즌은 언제부터 언제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또 길더라고요. 그거 아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들 일반적으로 어닝 시즌인데요. 어닝 시즌은 이제 2016년 전에는 알코아가 대표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이제 블랙라이라든가 JP 모건이 같은 날 아니면 하루 차이라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통상 6주를 얘기합니다. 6주요. 네, 그 6주는 이제 이것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어닝 시즌은 6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면 2013년부터요. 평균적으로 2.1% 올랐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어닝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네, 6주 단위로 그 시즌만 계산해 봤더니 총 31번 중에 25번 올랐고요. 물론 떨어진 적도 있죠. 그렇지만 평균이 2.1% 올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닝 시즌에서 혹시라도 갖고 계신 주식이 실적이 좋아서 확 오를 수가 있잖아요. 네.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르고 나서 또 한 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팔고 다시 한번 들어가거나 뭐 이런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 네, 근데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팔고 이제 다시 사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가기가 또 힘들기도 보시는 하죠. 분이 다 이해를, 제 말씀에 공감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땐 99%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유하고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핀테크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핀테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정말 두드러진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2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 네이버랑 카카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도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이 특히 젊으신 분들 보면 저한테도 뭐 위원님 카카오뱅크 없으세요? 물어보는 사람 이제 숱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다들 쓰는 거죠. 카뱅. 예,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결제하고 네이버에서도 그런 연계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핀테크 어렵게 없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고를 한 거죠. 10년 동안에 앞으로 이제 결국 이겼는데 뭐 도와달라, 하느님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가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딱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제가 그 다음 그림, 그 두 번째 그림을 바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JP 모건이 처음에요. 6천만 명이라는 고객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6천만 명이라는 고객을 확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한번 조사한 게 있는데요. 신규 고객을 6천만 명 확보할 때까지 JP 모건이 볼 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와, 6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할 때까지 30년이 걸렸는데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팔 있죠. 사상체육 가는 것을 벤모요. 주고받는 벤모. 그래서 벤모 미 하고 나한테 돈 다 보내달라는 게 그냥 영어가 됐다는 그 벤모가 10년이 걸렸는데 스퀘어 있죠. 스퀘어. 스퀘어가 캐시앱을 해서 바로 이거가 히트 친 거가 이것도 역시 돈도 주고받고 여기서 비트코인도 하고 스퀘어에서 정부 보조금을 여기서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거든요. 스퀘어는 7년만 했다는 겁니다. 이 6천만 명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입소문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주변 지인들이 만약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벤모를 해서 달라고 하면 일단 깔고 보는 거죠. 그리고 캐시앱 통해서 달라고 하면 일단 또 캐시앱 한번 써보는 거고요. 바로 그런 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관련 주식은 뭐가 있겠느냐. 너무 명확한 거죠. 페이팔 같은 거, 오늘도 사상체육과 같지만 페이팔 같은 거가 있겠고요. 스퀘어는 뭐 저희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스퀘어가 최근에 조정 보고 있지만 이게 스퀘어는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페이퍼나 스퀘어 같은 거가 이제 안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국내에 계신 분들.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ETF가 또 있죠. 아이페이라든가 ARK에서는 ARK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그냥 사상체육과 랠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고했던 이 핀테크 그리고 핀테크의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관련 ETF까지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